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선택받는 비주얼 프레젠테이션을 학습하게 된 강사 조규현입니다. 이번 시간 15번째 시간인데요. 내용 정리형 비주얼 요소 제작하기를 이어서 학습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와 같이 이제 회사 소개 부분을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그 비주얼적인 요소들을 더해주기 위해서 도형을 이용해서 반원을 만들기도 하고, 타이틀의 글꼴 형태를 가져와 타이틀과 내용을 만들고 일러스트 요소를 넣었고, 그 다음에 3개 동일한 형태의 원 안에 글자를 넣어서 동그라미 3개를 배치해 줌으로써 이와 같이 3가지 비즈니스에 대한 소개, 회사 소개를 이렇게 도식화해서 넣어 주었습니다. 여기에서는 파워포인트가 가지고 있는 기본 기능만을 사용을 했고요. 원을 넣고, 그 다음에 메인 색상인 그레이 컬러를 테두리로 사용하고, 채우기 부분에는 패턴을 사용을 해보았고, 효과로는 그림자를 주어서 약간 떠있는 듯한 형태로 만들어 주었어요. 자, 동시에 동일한 몇 개의 요소들이 나열될 때 이와 같은 방식은 굉장히 유용하고 베이직하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번엔 새로운 방식으로 3가지, 4가지 요소를 넣으려고 그래요. 이제 이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스마트 아트 그래픽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볼 수도 있고 분류에 따라 다양한 목록형, 프로세스형, 주기형, 계층 구조형, 관계형, 행렬형, 피라미드형 그림을 모두 다 볼 수가 있어요. 이런 도식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내용을 넣으면 좋겠구나, 어떻게 배치하면 좋겠구나 하는 아이디어를 충분히 얻으실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마음껏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파워포인트에서 도식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라고 그 안에서 실제로 만들어 놓은 포맷이고요. 이거를 사용하시면 뭐 개수에 상관없이 뭐 2개든 3개든 4개든 5개든 계속 늘려가거나 줄일 수 있고, 여러분들의 내용에 맞게 색상도 변경할 수 있고 구성도 언제든지 다시 모양을 바꿀 수가 있는 아주 유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스마트 아트 그래픽을 때에 따라 써주시면 굉장히 여러분들이 편리하고 자유롭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하나씩 그려도 이런 모양을 만들 수 있겠지만 계속해서 변화하는 형태에 맞출 수 있는 것이 바로 스마트 아트의 특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목록형을 쭉 보고 이 중에 원하는 그림을 선택하면 오른쪽에 미리 보기와 간단한 설명을 볼 수 있고요. 확인을 눌러 스마트 아트 요소를 바로 만드실 수 있어요. 스마트 아트 요소를 만드시면 이와 같이 형태가 바로 나타나고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왼쪽에 따라다니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3개짜리를 선택했다면 일단은 3개 텍스트를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4개, 5개까지 나는 필요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 텍스트를 입력하고 나서 제일 마지막 끝, 즉 C 사업이라고 입력된 부분 끝에 커서를 놓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4번째 도형이 탄생하고 자리는 자동으로 좁혀집니다. 5번째도 같은 원리로 만들어낼 수 있고요. 이와 같은 원리로 몇 개까지 계속 만들어내거나 반대로 2개를 줄이거나 이렇게 하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저는 세로 곡선 목록형을 가져와 사용을 해보았고, 임의의 사업명을 한번 테스트 자리에 넣어서 어떻게 나오는지 입력을 해보았고, 그 다음에 뿐만 아니라 상단에 있는 색 변경을 통해서 색을 이렇게 순차적으로 바꾸는, 유사색으로 바꾸는 일도 가능하고요.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통해서 간단한 입체 효과를 주거나 또는 3D 효과를 주는 그런 다양한 작업들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디자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많이 변경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번 시간은 스마트 아트 스타일을 이용한 새로운 페이지 작업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고 또 이것을 어떻게 다루고 속성을 변경할 수 있는지 하는 항목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파워포인트를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다음 페이지에서 해보도록 하죠. 여기 목표와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타이틀을 사업 소개라고 바꿉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게 될 내용 칸을 지우게 되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도식을 이용해서 사업 소개를 넣어주도록 할 거예요. 기존 템플릿을 여러분들이 삭제하시게 되면 사업 소개라는 항목이 이와 같이 나타나고 그 중에서 표 삽입, 차트 삽입, 스마트 아트 그래픽 삽입, 그림, 온라인 그림, 비디오 삽입이 나타나는데요. 이 중에서 스마트 아트 그래픽 삽입을 선택해 봅시다. 자, 그러면 그래픽 선택 중에 모두 목록형, 프로세스형, 주기형, 계층 구조형, 관계형, 행렬형, 피라미드형, 그림이 나타나 있어요. 만약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미리 보기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업을 소개할 때 여러분이 가지신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만약에 3개 목록을 가졌다? 그럼 이런 3단 그림, 계단 모양도 괜찮으실 거고 이런 목록형이나 또는 동그라미를 이용한 목록형 또는 세로형 이런 형태가 괜찮으실 거예요. 또는 위에서 두 번째 있는 목록형 중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항목들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나타난 개수 있잖아요. 이 개수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리 틀이 만들어진 스마트 아트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훨씬 쉽게 이 그래픽적인 부분들을 반영해서 만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목록형만 따로 지금 화면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형태의 목록형을 선택할까요? 자, 여러분들께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시고 가장 어울리는 형태를 찾아보세요. 저는 세로 곡선 목록형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확인을 눌러서 이와 같이 틀이 나타나면 여기 옆에 텍스트를 입력하라고 따라다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여기다가 텍스트를 입력하는 거예요. 만약에 첫 번째 내용이 들어간다. 사업 소개. 그러면은 이 사업. 자, 여러분들 내용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B사업, C사업 이렇게 넣는 것마다 내용이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세로 곡선 목록형 지금 C사업까지 입력했는데 만약에 하나가 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더 필요하다면요. 이 상태로 텍스트를 입력하시고 이 부분에서 엔터를 눌러서 하나를 더 추가하고 뭐 D사업 이런 식으로 또 엔터 눌러서 그 다음 2까지 해서 계속 추가해 넣으실 수가 있어요. 만약 지우고 싶다면 언제든지 백스페이스로 또는 딜리트로 백스페이스로 이렇게 지워 주실 수 있겠죠. 그렇게 만들고 수정하는 것이 굉장히 쉬운 것이 바로 스마트 아트이고요. 입력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서식을 바꿔야 되거든요. 자, 일단 이 입력이 끝났을 때는 여기 연결 창 부분의 중앙쯤에 보시면 꺽쇠 단추가 보여요. 이 부분을 클릭해서 텍스트 입력창을 닫고 다시 열고 닫고 다시 열고
이런 식으로 편집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행히 우리가 원하는 파란색이 나왔어요. 근데 만약 스타일을 변경하거나 색을 변경하고 싶다면 상단 옵션의 스마트 아트 스타일에서 색 변경을 눌러서 이런 선 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또는 색상 타입으로 색의 색상이 파란색이지만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약간씩 미묘하게 다르죠? 이렇게 바꿀 수 있고 강조 스타일로 완전 똑같이 바꿀 수도 있고요. 또 다른 강조 색상으로 이렇게 조합을 변경해서 색상을 미묘하게 변경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스타일이 있다면 해당 스타일을 여기 색 변경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마트 아트 스타일이라는 부분이 또 따로 있어서 여기서는 입체감이나 뭐 그림자 이런 거 주는 건데 마우스를 대보시면요. 어떻게 바뀌는지를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스타일이 미묘하게 그림자가 생기거나 입체 효과가 되거나 이렇게 입체가 되거나 또 다른 입체 다양한 3차원 요소들이 존재를 하고 있어요. 가끔 한 번씩 이런 것들을 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그냥 플랫한 형태가 더 어울리는 것 같아요. 자, 보통 효과로 저는 적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서식 부분으로 다시 들어가서 글자 폰트를 좀 바꿔볼게요. A사업, B사업, C사업 부분에서 폰트가 지금 우리가 그동안 사용하던 폰트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뭐 워드아트 스타일로 가셔도 되고 아니면 홈 부분에서 우리가 항상 사용하는 그 폰트로 이렇게 변경하여 주셔도 됩니다. 굵게 한번 해볼까요? 굵게. 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더 길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스타일 서식 복사를 눌러서 복사하시고 다음 붙여넣기 또 붙여넣기 해서 이 서식을 붙여넣기 해주세요. 서식을 복사하고 서식을 붙여넣기 해서 이와 같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에는 이제 우리가 배치를 했는데 원을 배치를 했잖아요. 네, 아이콘으로 넣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인 위치는 전체를 잡아서 이렇게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이렇게 밀어주셔도 되겠고 이제 아이콘들을 준비해서 이 부분 A, B, C 사업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미지를 예제를 통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삽입에서 그림을 눌러주세요. 저 예제 15번 폴더 안에 보시면 1, 2, 3이 들어있을 겁니다. 모두 선택해서 삽입을 눌러주세요. 그러면은 3개의 이미지가 모두 로딩되면서 지금 슬라이드 안에 붙여 넣어지게 될 거예요. 이와 같이 3개의 이미지가 가져와졌죠? 그러면 이제 그 배치를 해줘야죠? 자, 3번째 이미지부터 해서 원 안에 중앙에 딱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지금 넣어주었나요? 자, 배치를 적당히 해주시고 그래서 크기를 조금만 더 크게 키웠으면 좋겠다. 네,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서 선택하시고요. Shift 눌러서 다중 선택하신 후 다시 Shift와 Alt를 누르고 바깥으로 조금만 더 키워주시면 동시에 커지게 됩니다. 이 정도 되면 사이즈가 맞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동그라미가 있잖아요. 이 그래픽 아트 안에 스마트 아트 중에 동그라미만 따로 선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동그라미에 대한 서식을, 도형 서식을, 스타일을 또 추가해 줄 수가 있거든요.
만약 여기서 너무 플랫하게 느껴진다면 도형 효과로 들어가서 일반 도형 우리가 적용하는 것처럼 이 동그라미 안에도 우리가 어떤 효과를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 입체 효과다. 여기서 입체 효과 이와 같이 넣어주시면 조금 더 입체적인 느낌이 나면서 아이콘이 조금 더 살지 않나요? 그쵸? 마찬가지로 두 번째도 도형 효과, 입체 효과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 동일하게 세 번째도 도형 효과에서 입체 효과에서 이렇게 움푹 들어간 효과가 있어요. 부드럽게 둥글리기라고 얘를 클릭해서 넣어주면 아까랑은 다르게 아이콘이 들어갔을 때 조금 더 그 아이콘 부분이 그래픽적으로 살아나는 느낌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왼쪽 이 동그란 선이 이어지는 요 센터 부분에는 사업 소개에 대한 구심점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 부분에도 아이콘이 들어가도 되고 또는 그래픽적인 요소가 들어가도 좋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삽입에서 온라인 그림을 이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서는 검색에서 사업이라고 하고 일러스트적인 요소를 찾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자, 여기 사업에 관련된 이미지를 찾아서 마음에 드는 것을 삽입합니다. 이렇게 큰 이미지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좌측에 이렇게 보내면 이 호 부분과 딱 맞아 떨어지는 걸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스마트 아트 그래픽과 아이콘들을 선택해서 우리가 한 번에 좀 오른쪽으로 더 보내주도록 하죠. 이와 같이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조금 더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사업 막대를 이렇게 줄일 수 있어요. 굉장히 컨트롤이 간단합니다.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고요. 살짝 더 밀어주는 게 좋겠죠. 이걸 그룹화를 해볼게요. 마우스 우클릭해서 자, 그 다음에 가져온 이미지 그 자체를 이와 같이 사용을 해주는 거죠. 전체를 사용해도 되지만 약간 자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더블 클릭해서 여기서 자르기를 눌러서 왼쪽 부분을 부분적으로 남겨두고 슬라이드 기준으로 왼쪽을 잘라서 보이도록 해줍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남기는 게 오히려 디자인적으로 좋은 느낌을, 깔끔한 느낌을 줄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아이콘과 함께 이 그래픽 요소를, 스마트 아트를 약간 더 여유있게 오른쪽으로 남겨줍니다. 자, 이렇게 스마트 아트와 아이콘, 그리고 스마트 아트 서식 있죠? 서식, 이 스타일, 색 변경, 이러한 항목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도형에 입체 효과를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적절하게 배치만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세 개를 나열해야 하는 내용을 쉽게 도식화하여서 보기 좋은 컨셉트로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파란색으로 컬러 시스템을 잡았는데 스마트 아트를 이용해서 이러한 적합한 콘텐츠 틀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컬러를 보면 우리가 원하는 컨셉의 컬러들을 충분히 바꾸고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회사 파워포인트에서 또 회사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곳에서 많이 쓸 수 있는 제목들이나 소재들로 이와 같이 동일한 순서 없고 동일한 세 개의 내용이 들어갈 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 안에 글자를 써주고 그걸 띄우는 방식, 배치하는 방식으로 이 자체로 그래픽화하고 도식화하고 또 바로 포인트만 전해주고 프레젠테이션을 길게 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이번 시간 했던 것과 같은 방법으로 어떤 큰 주제를 일러스트 요소로 나타내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와 같이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아이콘과 글자 형태인 타이틀로 나누어서 쭉 소개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아까도 해봤지만 3개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텍스트 편집창을 열어서 4개, 5개 이런 항목도 다 만들어줄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번에는 제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요, 좀 특이한 형태로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 직접 한번 수동으로 그리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메인 테마를 항상 생각해야 돼요. 메인 테마에서 주요한 도형은 사각형이죠. 이 사각형을 이 메인에서 썼던 이 컬러의 사각형 다시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자인 요소를 사용할 거거든요. 복사해서 4번 페이지에는 타이틀을 일단 제품 소개라고 넣고요. 여기 붙여넣기를 하고 옵션에서 자, 이 박스 색상을 그대로 가져올 거예요. 자, 정사각형을 그려주세요. 정사각형. 그리고 도형 채우기에서는요, 컬러를 우리가 사용한 네이비 컬러를 써주고 배경은 나타나지 않도록 지워줍니다. 헷갈리니까요. 자, 그래서 이 사각형이 3개가 되도록 배치해보세요.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죠. 요 간격은요, 3개를 함께 선택한 다음에 맞춤이라고 나타나는 오른쪽 부분에서 세로 간격을 동일하게 얘를 눌러주시면 세로 방향의 간격이 다 똑같이 맞춰져요. 클릭. 자, 이와 같이 맞추시고 이번에는 제품 소개에서 이렇게 사각형 타일들을 늘어놓을 거예요. 이걸 카피해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번에는 4배로 이렇게 4개가 타일이 합쳐진 모양으로 그 다음에 밑에는 얘를 카피해서 하나, 둘 이렇게 배치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배치를 하고요. 이 3개를 타일을 선택하고 또 복제를 해요. 이와 같이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2개를 더 복제해요. 이렇게 복제를 하시고 이 간격을 이렇게 선택해서 맞춤을 통해서 가로 간격 동일하게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이 큰 사각형을 그대로 하나 더 가져와서 복제해 주세요. 적당한 위치에 넣어 주시죠. 자, 이와 같이 되겠죠? 이렇게 타일형이나 원형을 쭉 늘어뜨려서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는 거. 이런 스타일도 요즘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인데요. 수동이라 손이 좀 가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제품 소개 이미지를 구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또는 이러한 도식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저희가 틀을 한번 제작을 해보았고요. 이번 시간 스마트 아트의 사용 방법에 대해서도 익혀보았습니다. 다음 시간 이 틀에 이어서 우리가 더욱더 작업을 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제품 소개를 하는 그런 도식을 한번 제작을 해보도록 하죠.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